예, 그러면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종목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코스피가 생각보다 빨리 2,700을 넘어갔는데 네. 그렇게 놀랍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올라갈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참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계속 사줄 수 있을까? 아직 총알은 많이 남았다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2,800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800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외인들이 사실 그 올해 초에 많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뭐 7조 정도 가까이 들어왔다고는 말은 하지만 아무래도 훨씬 더 그 매도량이 좀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환율을 좀 상당히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네. 사실 이게 주식에는 좋을 수 있지만 이제 결국 실물 경계와 이제 괴리가 좀 벌어지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체감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네. 한 1, 2년 정도는 뭐 주식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수출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기업들의 수출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외인들이 들어오기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외인들이 좀 지수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코스피 같은 경우 한 2,800선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코스피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외인들이 좀 코스피에만 집중을 하다가 최근에 좀 코스닥까지 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지수가 계속해서 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계속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백신의 기대감을 통해서 내년의 상승분까지 좀 어느 정도 끌어온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지수의 상승에 대한 부분은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조정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뭐 우상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좀 조정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하시면서 지수를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상향에 대한 전망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소화 과정도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조정도 좀 열어둬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한 번씩 소화 과정으로 조정 나올 때 보면 개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역시 기회로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자신감 어느 정도 갖고 좀 용기 있게 투자하는 그런 시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도 투자 의견을 물어보자면 가는 종목이 가는 거고 대장주를 사야 된다라는 건 아는데 아는 거랑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게 워낙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품주를 사야지. 근데 어설프게 또 들어갔다가는 그냥 횡보장세 나타나면서 약간 좀 시장과 소외감, 괴리감 느끼는 요즘이거든요. 좀 어떻게 전략 짜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말을 하는 거와 실제로 트레이딩하는 거는 분명히 체감이 있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실 좋고 어느 정도 상승의 여력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걸 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좀 가지고 있으시다면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이제는 좀 그 소부장 쪽으로 옮겨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크게 올라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수익률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어떤 경향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올라가는 상황 보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 중간에 그 소부장 얘기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이 질문부터 그러면 드려볼게요. 저는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갖고 계시고라고 할 줄 알았는데 차익 실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팔면 사실 다시 못 사요. 너무 부담이 돼서 갖고 계셨던 분들. 그런데도 지금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저는 좀 어느 정도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나온 뉴스 리포트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6만 원까지 지금 목표 주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한 7만 7천 원 정도부터는 조정이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제시된 목표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뭐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투자 기간을 봤을 때 수익률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현재 지금 쉬고 있는 소부장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물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전량 매도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부분 이제 익절을 하면서 그런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소부장에 옮겨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좀 그 소부장 중에서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설프게 들어가면 진짜 시장 흐름을 못 하거든요. 좀 어느 쪽에 조금 더 관심 두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좀 더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난주에 이제 이 자리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던 뭐 LOT 베큐um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어떤 제품의 국산화를 위해서 좀 지분 투자를 했던 그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가게 된다면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도 좀 직간접적으로 좀 영향이 있는 좀 그런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종목들마다 편차는 분명히 있고요. 가는 어떤 시기라든지 어떤 진폭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키높이를 맞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좀 대장주, 어떤 섹터에서 좀 어떤 그 파트에서 대장주로 여기는 종목들 같은 경우 분명히 따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진공 펌프 국산화에 좀 성공한 유일한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어떤 펌프에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OT 베큐um 관심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한번 흐름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백신에 대한 기대감 높아진 거 사실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안 그러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백신 맞고 지금 여행 다 가고 뭐 자가 격리도 다 해제된 분위기입니다. 여행이나 항공, 호텔 뭐 관련해서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종목들, 일부 종목들은 정말 날아가는 것도 있고 여전히 기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소위 그러니까 컨택트 중에서도 컨택트인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투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주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주가 좀 어느 정도 밑에서부터 저점을 다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행주가 가게 되면 분명히 따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행주가 가면 보통 항공주도 같이 가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 항공주는 조금 좀 반등을 좀 엿보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쇼핑이라든지 면세점 쪽 이런 쪽도 분명히 지금 시동이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코로나19로 좀 어떻게 보면 소비가 많이 억눌렸던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지금 소비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좀 억눌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코로나19 관련돼서 뭐 코로나 블루 같은 뭐 우울증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떤 심리의 인내심이 다다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좀 수요 폭발로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좀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기존에 예전에 좀 사스라는 좀 병이 있었을 때도 보면 1년 뒤에 이제 2003년에 사스가 오고 2004년도에 지금 국내 출국자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뭐 내년에 정말 백신을 맞고 어떻게 보면 이제 출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좀 억눌렸던 수요가 좀 폭발을 하면서 이제 항공이라든지 뭐 여행, 쇼핑과 뭐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어떤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컨택트 종목들을 좀 모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통합 때문에 FSC든 LCC든 다 설명해 주신 그 포인트보다는 약간 통합 때문에 예, 많이 좀 주가 흐름이 달라졌는데 이거 빼고 여행이나 호텔, 면세 그리고 뭐 한다면 백화점까지 했을 때 그래도 제일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좋다고 보시는 쪽은 어딘가요? 저는 호텔 신라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뭐 실적에 관해서는 뭐 다들 적자인 건 아실 거고 결국 이제 컨센서스를 이제 어느 정도 제시를 했을 때 적자는 확정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얼만큼 그 적자를 뛰어넘고 어느 정도 예년 수준은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유통 쪽으로는 좀 어느 정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객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집계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좀 어떤 한계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뭐 쇼핑이라든지 면세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히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뭐 이제 게임 쪽에서 중국 판호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나오면서 또 중국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이런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이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차분히 좀 모아가신다면 좀 한 내년 상반기 정도쯤에는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에서 한번 오늘 좀 골라와봤습니다. 예, 이름은 호텔신라인데 면세점업 얘기를 해주셨고 요즘에 그리고 그냥 국내에서 출발해서 비행기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온데도 면세점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끝까지 좀 끈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면세점업에 대해서 역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금융주에 대해서도 여기는 뭐 실적 괜찮겠다, 연말 배당 매력이 있겠다. 당연히 뭐 이론상으로는 매력적인데 금융주 안에서도 이게 여러 개로 갈리다 보니까 이거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주가 보통 이제 은행, 그다음에 증권, 보험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네. 일단 사실 세 개가 다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로 상반기엔 엄청 힘들었는데 일단 그러다가 이제 주식 투자가 많아지면서 증권주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관심은 집중됐었지만 은행주도 상당히 이제 3분기부터 좀 실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역대급 호실적이 좀 반영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연말에 대한 배당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워낙 강세에 따라서 외국인의 좀 수급이 좀 뚜렷하게 은행주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2020년을 어떻게 보면 좀 원년으로 해서 내년까지 좀 강세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증시 거래 대금의 어떤 자금이 좀 증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사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는 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변액 보험 준비금에 대한 부담이 좀 경감되는 등 여러 가지 좀 보험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단점보다는 좀 호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금융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차분히 좀 길게 보게 된다면 내년에 한번 꼭 챙겨봐야 할 섹터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융주 전반에 대해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증시 변수들이나 투자 포인트 전략들 세워보도록 할 텐데 옵션 만기도 있고 외국인 포지션이 가장 궁금하긴 합니다.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상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어떻게 보면 방향이 정해졌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조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한 달간 좀 급하게 좀 올라왔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900선을 안 넘어갈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동학개비라고 하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증시 유입이 상당히 거세지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900을 넘어가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분명히 조정은 한번 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계기로 해서 좀 그 전후로 좀 증시가 좀 한번 조정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도세 관련된 이슈는 제가 볼 때는 좀 진행 중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양도세 관련돼서 이제 뭐 3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전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도 2017년인가요? 15억이었을 때도 매도 물량이 한 7조 정도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7조 정도 나온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10억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양도세에 대한 물량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네.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 분명히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저점에서 좀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뭐 컨택트 종목이라든지 뭐 증권주나 이런 건설주를 한번 더 보시는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트레이딩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는 종목만 가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조정 시에 어떤 이렇게 좀 약간 누워 있는 종목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제 달리는 말에 어떻게 보면 예. 타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주요 포인트들 그리고 투자 스탠스까지 이렇게 함께 들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장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